이탈리아 피렌체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최고급 레스토랑 라 페를라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은 것입니다. 미슐랭 3스타를 20년간 지켜온 그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식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후 변화로 신선도 관리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지만 수백 년의 전통 앞에서 너무나 완고했던 그들 앞에 어느 날 동양의 작은 항구 도시의 기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유럽 미식계를 뒤흔들어 놓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렌체의 겨울 아침은 늘 분주하게 시작됐습니다. 저희 라페를라는 미슐랭 3스타를 20년째 지켜온 피렌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00석 규모의 웅장한 홀에는 유럽 각지에서 찾아온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최고급 지중해 굴을 활용한 요리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완벽한 품질 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상급 식재료만을 고집했고 특히 굴은 신선도가 생명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공수한 최고급 굴은 0.1도의 온도 차이도 허용하지 않았고 주방 전체가 하나의 첨단 연구소처럼 운영됐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는 지중해 생굴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들이었습니다. 50년 전통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특제 소스부터 피렌체 최고급 와인과 페어링한 굴 요리까지 모든 메뉴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토스카나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굴찜은 미슐랭 평가단도 극찬했던 메뉴였죠. 주방의 하루는 철저한 위생 관리로 시작됐습니다. 식재료 하나하나 최상의 상품만 취급해왔고 재료 공급처 선별에도 까다롭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특별한 손님들로 레스토랑이 가득 찼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버블이 춤추고 은빛 접시 위의 굴은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한 끼 식사에 1인당 200유로를 호가했지만 예약은 늘 2주 전에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지중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굴의 생산량이 급감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품질 유지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반품되는 식재료도 늘어만 갔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은 이미 값싼 양식 굴로 메뉴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저녁, 늘 그랬듯 레스토랑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바쁘게 요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피렌체의 겨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5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몰락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수산시장 공급업체의 다급한 목소리,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지중해 어장이 전면 폐쇄되어 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최악의 타이밍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됐습니다. 유럽의 갯벌 부족으로 양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연산 굴 공급마저 끊기면 레스토랑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판이었습니다. 하나당 7,000원이 넘는 최고급 굴을 구하기 위해 피렌체 시내 모든 시장과 공급업체에 연락을 돌렸지만 재고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섰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었던 우리 레스토랑이 처음으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재앙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예약이 100석 이상 차 있었고 대부분이 우리의 시그니처인 굴 요리를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VIP 고객들의 비즈니스 미팅부터 특별한 기념일을 위해 예약한 손님들까지 이들에게 식재료 공급 중단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하나둘 출근한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50년 전통의 레스토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굴 수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피렌체 시내의 모든 공급처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 재고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겨우 물량이 있다는 연락이 왔지만 평소 가격의 3배를 요구했고 품질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량도 20인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예약된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강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온 비즈니스 고객들의 반응은 더욱 거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었습니다. 공급처와 확인해보니 다음 물량은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영업 중단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임대료, 직원 급여,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 게다가 미슐랭의 평가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의 생계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순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레스토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즐거운 대화로 가득했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텅 빈 홀에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던 중 세계 최고의 굴, 한국의 나폴리 통영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굴과도 다른 크기와 싱싱함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1kg에 겨우 9,000원이라니 우리가 쓰는 굴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더 자세히 찾아보니 통영은 연간 20만 톤이 넘는 굴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산지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굴은 단단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7,000km가 넘는 거리를 신선하게 운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던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내릴수록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통영의 양식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대규모 양식장을 설치하고 자연의 조류를 이용해 굴을 키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수확부터 보관까지의 시스템도 첨단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 방식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식재료 수급은 어렵더라도 통영 굴을 들여올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50년 동안 한 번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방장과 함께 통영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통영 현지의 굴 유통망을 확인하고 우리 레스토랑의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크게 다가왔지만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오던 거래처를 바꾸고 멀리 아시아 작은 항구에서 재료를 들여오다니 수용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통영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대규모 생산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들의 노하우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번 휴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피렌체를 떠나 지구 반대편의 작은 항구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영에 도착한 첫날,
안개 자욱한 바다를 마주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수천 개의 굴 양식장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선들이 분주히 오가며 굴을 수확하는 광경은 마치 바다 위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현지 수산물 센터를 방문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피렌체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더구나 크기는 오히려 우리가 쓰는 굴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품질을 의심했지만 시식해보고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도는 물론이고 맛도 지중해산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궁금해 수산물 협동조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영은 연간 20만 톤이 넘는 굴을 생산하는데 이미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수출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유럽 시장에서 통영 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수출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선별부터 포장까지 완벽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고 영하 40도 급속 냉동 기술로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출용 냉동굴을 해동해서 먹어보니 생굴과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수출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키로당 10,000원이라는 수출가는 우리가 쓰는 굴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수출 경험이 있어 유럽 식품 안전 기준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죠. 정기적인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 긴급 상황에서 항공 특송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처 발견이 아닌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품질 좋은 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고민했던 원가와 신선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의 양식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의 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으로 이는 우리 레스토랑이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 가치와도 잘 맞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분명 까다로운 피렌체의 미식가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새 계약서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영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요리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영에서의 놀라운 발견 이후 부산의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셰프들은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내어준 요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육과 굴의 조합이라니 피렌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합이었죠. 하지만 한 입 먹어본 순간 모든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부드러운 수육의 감칠맛과 굴의 신선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거기에 발효의 깊이가 더해진 김치의 맛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주방장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고수해온 우리의 요리 철학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막걸리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주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쌀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굴과 함께 마셨을 때 그 조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은은한 발효향이 굴의 감칠맛을 끌어올리면서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셰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음식은 재료와 재료의 싸움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맛이 만나 더 큰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밤새 새로운 메뉴 구상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인 이탈리아 와인과 굴의 조합에 한국의 발효 철학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한국의 전통 숙성 방식을 우리 요리에 도입하면 어떤 새로운 맛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제 피렌체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가두어 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였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영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식재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 없이 고집만 부리는 것은 결국 도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우리의 주방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방장과 수석 셰프들을 모아 통영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했고 기존의 요리 방식을 완전히 재해석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유지해온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라 믿었던 직원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점차 그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굴 요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념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지중해 스타일의 생굴 요리에서 벗어나 한국의 발효와 숙성 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포르케타와 굴의 조합이었습니다. 포르케타는 이탈리아식 통삼겹 구이로 허브와 향신료를 가득 채워 바삭하게 구워낸 요리입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수육과 굴의 조합에서 영감을 받아 포르케타의 진한 육즙과 굴의 신선한 감칠맛을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굴의 섬세한 맛이 포르케타의 강한 풍미에 묻혀버렸고 두 재료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숙성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굴을 간장과 된장, 그리고 화이트 와인으로 절여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깊은 맛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숙성된 굴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재료로서 강렬한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레몬 제스트와 트러플 오일을 더하자 포르케타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맛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막걸리 발효 기법을 활용한 굴 페어링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막걸리와 굴의 조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막걸리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에 한국의 발효주를 수입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마침 현지 한식당과 교류가 있던 수입업체를 통해 프리미엄 막걸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직접 시음한 결과 굴과의 조합이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 막걸리를 공식적으로 레스토랑의 페어링 메뉴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를 굴과 함께 내놓았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얻었습니다. 와인보다도 더 부드럽고 깊이 있는 풍미가 굴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도를 바탕으로 기존의 굴 크림 리조또와 굴 카르파초를 완전히 재해석한 메뉴를 탄생시켰습니다. 숙성 굴을 올린 포르케타 요리, 발효 기법을 가미한 굴 요리, 그리고 와인 대신 막걸리까지 이탈리아와 한국의 요리 철학이 만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완성되자 먼저 우리 내부에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조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익숙한 맛과 새로운 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시그니처 와인을 막걸리로 바꾸는 시도는 대담했지만 가장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피렌체의 유명 미식가들과 미슐랭 평가단을 초청해 공식적인 테이스팅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스타일을 과감히 뒤집고 새롭게 탄생한 요리를 평가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식가들은 우리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굴은 이렇게도 조리될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이 이어졌고 막걸리 페어링은 와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포르케타와 숙성굴의 조합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던 손님들도 한 입 맛본 후엔 모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피렌체의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의 이름은 라페를라 누오바, 즉 새로운 진주로 정하고 다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영에서 발견한 놀라운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으로 얻은 깨달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미식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포르케타와 숙성굴 요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요리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초기에는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한 손님들은 그 맛의 깊이에 감탄하며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의 시도가 주목받았고, 결국 우리는 미슐랭 평가단으로부터 다시금 극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렌체 레스토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위해 몰려들었고, 예약이 몇 달 전부터 꽉 찰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든 후 저는 다시 통영을 찾기로 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마치 처음 방문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더 큰 확신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요리를 기술과 기교의 영역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연이 준 재료를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통영의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 미식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요리를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나폴리, 통영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의 굴 요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통영굴을 활용한 특별한 레시피나 맛있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식재료와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